삥땅 쳐본 그 시절 월급 봉투 누런 봉투에 두둑한 월급 그땐 그랬지 김민호. 봉급 받는 날에는 현금을 꺼내 세어보는 게 매달 큰 낙이었고 가장으로 가장 뿌듯한 날이었다. 그땐 그랬지? 현대 직장인들의 월급은 돈 한 푼 손에 만져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은 월급 타는 날도 오기 전에 카드 결제, 공과금, 은행 빚으로 속속 다 빠져나가는 허무함. 즉 사이버 머니 시대를 사는 월급쟁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직장인들의 상징은 월급 봉투였다. 봉급 받는 날에 현금을 꺼내 세어보는 게 매달 큰 낙이었고 가장으로 가장 뿌듯한 날이었다. 퇴근할 때면 할 거리, 먹을 거리 등 각종 유혹에 휘말려 가끔은 슬쩍 손을 대는 추억도 솔솔했다. 반면 월급 봉투를 소매치기 당하거나 노름에 탕진한 안타까운 사연들도 종종 발생됐다.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고생한 보람의 증표? 두둑한 월급 봉투를 손에 건네면 그날 저녁에는 밥 반찬이 달라졌다. 덩달아 아이들까지 용돈벌이가 됐다. 현금 만지기 어려운 사이버 시대 이전, 남편이 벌어온 소중한 월급이 어찌나 귀하고 감사한지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한 달, 두 달, 10년, 20년 한 장도 빠짐없이 간직한 케이스가 다반사였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봉급날이 되면 월급 봉투를 받았다. 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들은 월급날이 되면 집에 돌아와 안주머니 두둑히 넣어둔 월급 봉투를 침대나 식탁에 환한 미소와 함께 툭 던졌다. 어쩔 땐 가불하는 재미로 출근하다가 월급날만 되면 이것저것 제하고 받을 돈 없고 남는 것은 빈 봉투뿐. 1970년에서 90년대 초반의 직장인들은 회사로부터 누런 월급 봉투로 대부분 받았다. 누런 월급 봉투였지만 그곳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한 달간 흘렸을 땀과 노력이 묻어나 있어 참아 버리지 못하고 장롱속 깊이 차곡차곡 모아둔다. 이후 80년대에 들어와 은행들의 자동이체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월급 봉투도 점점 역사의 뒤로 숨어버렸다. 1990년대 중반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은행 계좌를 통해 월급을 지급했다. 이때부터 누런 월급 봉투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단 가까스로 흔적이 남아있던 곳이 있긴 했다. 가끔 사장이 자기 방으로 팀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들여 마치 상장 주듯 보너스를 지급한 케이스였다. 이는 사장과 직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설렘과 기쁨을 둘 다 누려보기 위해서였다. 특히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4-5% 정도가 신용불량과 채무로 월급 계좌가 압류된 일부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현금을 넣어 지급해준 적도 있다. 월급 계좌가 묶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국내외 출장을 현금으로 다녀야 했다. 그러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국제 공중전화, 수신자 부담을 통해 회사의 긴급 자금을 공수받았던 기억도 제법 있다. 당시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도 그들은 잘 극복했다. 그런데 지금의 직장인들은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정서적 피곤함이 밀려오면서 자긍심과 만족감마저 줄어들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월요병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런 현대 직장인들의 정서적 피곤함을 달래줄 추억의 월급 봉투를 선사하는 곳도 거꾸로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 오일 회사에서 추억의 월급 봉투를 부활시킨 사례가 화제가 됐다. 당시 직원 1,800여 명에게 12월 월급을 봉투에 담아 지급했다. 덤으로 이 회사의 사장이 특별 경력금 5만원권 지폐와 함께 편지를 넣어 일일이 손에 건넸다. 한 기업에서 추억의 월급 봉투를 재현해 젊은 직장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1980년대가 주는 설렘과 기쁨을 누렸다. 한 기업에서 추억의 월급 봉투를 재현해 젊은 직장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1980년대가 주는 설렘과 기쁨을 누렸다. 이 편지 내용에는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러셨듯 월급 봉투의 설렘과 기쁨을 함께 느껴보고 퇴근길 어케? 으슥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길 바란다고 월급 봉투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말 그대로 재생지로 만든 누런 봉투를 사용해 과거 월급 봉투로 받던 설렘과 기쁨을 모두가 누리기에 충분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고 했다. 이처럼 월급 봉투는 과거를 상징하는 추억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유물이 됐다. 가끔 앞서 언급한 이벤트로 부활시키는 기업도 생겨났지만 옛날 그 맛과는 사뭇 다르다.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장들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월급날이며 노랗고 두툼한 월급 봉투가 그나마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을 통해 소리 없이 들어온 월급 금액을 나보다 아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의 사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일부 기업들이 이번 추석 보너스를 일부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를 접한꾼? 들은 벌써부터 삥땅을 어떨게 칠까 고민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월급이나 명절 보너스에 삥땅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마눌님에게 바쳐야 하는 처지라는 얘기다. 여하튼 두둑한 월급 봉투로 팠던 시절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땐 그랬다. 공중전화 기다리며 삐삐치던 그 시절 호출 오면 동전 들고 공중전화로 달려갔던 그 추억. 삐삐가 울리면 동전을 잔뜩 준비해 공중전화에 줄을 섰고 집 전화기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그땐 그랬지. 허리에 걸거나 청바지 오른편 뒷주머니에 삐삐를 살짝 꽂고 거닐다
누가 호출오면 하는 일을 멈추고 곧장 공중전화로 달려가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던 그때 그 시절을 추억 소환했다. 저녁 밥상머리 앞에서 아빠가 허리에 삐삐 차고 다녔던 중고등학교 시절의 아날로그 감성을 가끔은 딸내미에게 들려주곤 한다. 그만큼 디지털 시대에 쫓기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느슨했던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고픈 옛날이 그리웠다는 얘기다. 삐삐란 발신자의 전화번호로 디지털 메시지를 수신하는 휴대용 호출기를 말한다. 삐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 1990년대 널리 사용됐다. 특히 1997년 삐삐 가입자는 무려 1,500만 명. 통신사는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비싼 핸드폰 대신 직장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저가용 호출기를 출시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오히려 연인과의 데이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됐고 그 다음 가족과 친구 순이었다. 오로지 삐삐가 일상 소통 수단으로 이용됐다. 상대방이 보낸 음성 녹음 메시지를 듣기 위해 공중전화 부스 앞에 삐삐 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도 흔한 진풍경이었다. 삐, 삐, 삐 마이너스 호출 소리가 들리면서 가느다란 삐삐 액정에 찍힌 발신번호와 함께 남겨진 짧은 암호 숫자를 보고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숫자를 보냈는지 해독하는데 몇 초간 머리를 굴려야 했다. 또 암호를 풀어 맞췄을 때 알았다 라는 통쾌하고 짜릿한 아날로그 감성의 맛이 있었던 추억의 그 시절이었다. 1990년 중후반에 상대방이 보낸 음성 녹음이 저장된 삐삐를 확인하기 위해 모두가 공중전화 부스로 몰렸다. 1990년 중후반에 상대방이 보낸 음성 녹음이 저장된 삐삐를 확인하기 위해 모두가 공중전화 부스로 몰렸다. 남녀 연인까지 사랑과 우정을 나눴던 짤막한 숫자는 1212 올짝 골짝 술 마시자, 7700 띠띠빵빵 드라이브 가자, 108 108번네. 고민이 있어 7942 친구 사이 우리는 친구, 1717 일찍과 404 0404 영원히 사랑해, 10만 1035 열렬 35 열렬이 35회, 3575 사무치로 사무치게 그립다, 100만 24만 24 많이 사랑해, 2626 1616 약속 장소로 간다 등이다. 이른바 암호 숫자를 탄생시키며 새로운 삐삐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만들어냈다. 또 가족이나 직장 상사에 호출됐던 숫자는 45방사와 7209땡72 영구, 909 방구 모든 것이 취소됐다. 920 90 굴리고 볼링장 가자, 100 돌아와, 1만 1555 115, 1471 4000 잘 되고 있다 등이 주로 사용됐다. 어쩌면 조금 낯설고 유치하지만 숫자로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에서 상대방과 정감을 듬뿍 담아 주고받던 암호 탄생은 사랑과 우정을 챙기고 가족에도 돈독히 하는 편리하고 좋은 수단이었다. 1990년대 젊은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급해준 호출기 외에 자기 돈으로 하나 더 장만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회사에서 준 것을 사람을 오가매는 동아줄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지옥 삐삐로 부르기도 했다. 반면 자신이 사서 애인, 친구,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노는 삐삐라고 불렀다.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변해도 직장인들의 마음과 감정은 왜 그대로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경향신문 1996년 10월 22일의 통계로 보는 세상 기사를 들춰보면 직장인들은 삐삐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이며 호출되었을 때 기분 좋은 상대는 애인 56%, 친구 24%, 가족 18% 순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를 위해 탄생했다고 하지만 삐삐는 수많은 젊은 연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새로운 숫자 언어들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냈다. 그 시절 연인들 사이 가장 오글거리는 삐삐 언어는 3505 사무치게 그립다, 5091 오늘 밤 전화하세요, 5854 오빠 사랑해, 2848 이제 그만 만나요, 7486 죽도록 사랑해, 6516 보고 싶다, 연락 바란다, 2848 이제 그만 만나요, 98,258 굿바이 오빠 등이었다. 호출이 울리면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전을 잔뜩 준비해 공중전화에 줄을 섰고 집 전화기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그때 그 시절. 이때는 호주머니에 동전을 두둑히 넣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디지털 시대로 거치면서 사이버 머니로 인한 동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씁쓸하다. 삐삐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밀려나면서 점점 몰락해갔다. 삐삐 전성기에 앞서 1983년에 들어 13SK텔레콤, 15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15-77해피텔레콤의 번호 체계가 일찍이 상용화됐다. 지금 보면 다들 촌스러우면서도 웃기는 숫자였다. 1988년 400만원짜리의 고가 핸드폰이 첫 등장했다. 워키토키 무전기보다 커서 전화기가 얼굴 절반을 가렸고 안테나는 머리 정수리 위보다 높았다. 요즘 말로 대왕폰이었다. 이와 함께 그랜저, 캐딜락 등 넓은 국산차에는 카폰도 함께 등장했다. 이때 가격이 이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비쌌다는 말로 대부분 사장님 폰으로 사용하는데 그쳤다. 일반 직장인과 서민은 염두도 못 냈다. 그러자 1년 뒤인 1989년에 17만원에서 20만원 하던 저가의 삐삐가 출시됐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1-5만원까지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10대 청소년들도 전성기를 누렸다. 1990년 후반에 와서 첫 폴더형 스타텍 모토로라는 직장인들에게는 자존심이었다. 얇고 까만 몸체의 손안에
쥐어진 앙증맞게 생긴 미제폰으로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애니콜, 시티폰 등 100만원 이하의 핸드폰이 점점 보급화되면서 삐삐 사용자가 급격히 떨어졌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삐삐와 함께 거리의 공중전화도 사라져갔다. 지난 2015년 1월까지만 해도 일부 애착을 가진 마니아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31,522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발자취를 완전히 감췄다. 그땐 그랬다. 귀했던 동네 영화관 그 시절, 흑백 텔레비전 동네 할머니들 모여 흑백으로 전원일기 보던 그 시절, 리모컨이 없어 채널을 너무 자주 돌려 채널 손잡이가 자주 빠졌던 흑백 텔레비전 보던 그 시절. 그땐 그랬지? 할머니가 가마솥에 고소하게 만든 누룽지를 함께 뜯어 먹으면서 흑백 텔레비전 앞에서 전원일기를 시청했던 옛 추억을 소환한다. 198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MBC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다. 우리나라 TV 드라마 역사상 1088회를 방영한 역대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창기에는 흑백으로 방송되다가 1980년 12월 20일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컬러 방송으로 바뀌다 보니 더욱 신기하고 생동감 있던 추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추억 속에 사라진 전원일기를 보던 옛날 흑백 텔레비전이 바로 1955년 냉장고 텔레비전 제조회사인 대한전선이 만들던 시절의 디제로 텔레비전이다. TV 몸체에 다리가 4개 달리고 브라운관을 양쪽 문 드르륵거리며 덮었던 시절. 특히 리모컨이 없어 TV 수상기 앞에 다가가서 채널 손잡이를 잡고 좌우로 돌렸던 유 녀석은 고장 없고 결점 없는 무결점 흑백 TV로 한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특히 동네마다 1-2곳만 보급된 귀했던 다리 달린 TV는 동네 영화관 노릇을 톡톡히 했다. 할머니, 아주머니, 동네 꼬마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한자리에 수십 명이 모여 전원일기를 시청했다. 어떤 동네는 시청료로 500원-1,000원씩 받아 간식거리도 사 먹곤 했다.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할머니는 고추를 다듬고 마늘과 고구마 순의 껍질을 벗기면서 옛날 흑백 드라마를 보던 그 시절만의 맛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제조사 상표를 달고 텔레비전을 처음 생산한 시기는 정확히 1966년 7월 9일이다. 진공관 12개와 발광 다이오드 5개로 만들어진 흑백 텔레비전으로 1초에 30번씩 화면이 바뀌는 NTCS NATION 텔레비전 시스템즈 커미티 기술이 적용됐고 손으로 돌리면서 채널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금성 흑백 텔레비전 VD191 모델이다.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월급의 절반으로 텔레비전을 사려고 했거나 도시근로자들이 최다 6개월치 월급을 한 번에 쓰려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시 대한방송문화협회에서 구입 신청을 받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추첨으로 판매해야 할 지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텔레비전은 진공관식 19인치 1호 제품이란 뜻을 담아 VD-191이란 모델명이 붙여졌다. 크기는 너비 64cm, 길이 31cm, 높이 64cm, 무게는 21kg였다. 시판 가격은 6만원을 조금 넘었는데 당시 국회의원 월급이 14만원 정도였고 도시근로자 한 가구당 월급이 1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성 흑백 텔레비전 VD191. 금성사는 우리나라 최초 텔레비전 이후 60년대에 8종, 70년대에 들어서 100여 종이 넘는 텔레비전을 출시해 위세를 떨쳤다. 두 번째로 동남전기에서 1974년 우리나라 최초 리모컨 텔레비전을 출시했다. 옛날 종로보신 가게 텔레비전을 갖다 놓았던 회사와 합작한 한국마벨도 텔레비전을 본격 생산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산요사와 합작해 1970년 처음 텔레비전을 생산했다. 참고로 대한전선은 일본 도시바사와의 기술 제휴로 1973년 무결점 디제로 TV를 생산했다. 하지만 앞서 1956년 우리나라 첫 텔레비전 방송국을 개국했으나 아직 텔레비전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장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정부는 갑자기 수입 텔레비전에 관세 폭탄을 던져서 대당 가격을 37만원 수준으로 만들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미국 PX 출신의 텔레비전들이 국내 수요를 감당하며 1958년 텔레비전 보급 대수는 약 7,000대 정도였다. 브라운관 양쪽 문을 열 수 있고 4개의 다리가 달린 2세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때 추억의 옛날 흑백 텔레비전은 요즘 세대에는 돌리는 채널의 존재도 모른다. 특히 공중파하면 KBS, MBC, TBC였던 시절도 처음 들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고로 올림픽은 텔레비전으로 봐야 제맛이다. 오일쇼크 등으로 격동의 시기였던 1974년 아남산업이 일본 마스시타사와 합작해 한국내셔널을 설립해 1월 CT-200을 생산했는데 당시 가격은 14인치 32만원, 20인치가 42만원 수준이었다. 이 가격은 앞서 1950년대 가격과 그리 큰 변동이 없는 가격에 판매됐다. 어찌 보면 옛날 가격이나 현재 가격이나 TV 가격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이후 1975년 우리나라는 컬러 텔레비전을 첫 생산해 미국 등 해외로 수출되며 1977년 12만 대, 1978년 50만 대가량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 8월 컬러,
텔레비전이 국내 첫 시판과 함께 1981년 1월 1일 역사적인 컬러 방송이 송출됐다. 이는 1966년 첫 국내 텔레비전을 생산한 지 약 15년 만의 일이었다. 거꾸로 추억을 고스란히 담았던 흑백 텔레비전도 함께 사라져갔다. 전원일기도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이 과도기를 거친 첫 드라마가 된 셈이다. 당시 가장 추억에 남았던 점은 리모컨이 없어서 채널을 너무 자주 돌려 채널 손잡이가 자주 빠지곤 했던 그때 그 시절. 또 화면이 너무 작아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가 눈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대국민 눈 건강 캠페인까지 했던 기억도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불편했던 그때가 그립기도 하다. 지금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 속 뒤로 숨어버린 그 시절 흑백 텔레비전. 지금도 어쩌다 박물관이나 서울 청계시장 그 어딘가에 숨어있던 흑백 텔레비전을 발견하면 그때의 추억을 간직하고 할머니와 누룽지를 뜯으며 전원일기를 보았던 그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위에 손으로 직접 돌리며 영화를 틀어주던 낡은 영사기를 보면 아날로그 감성이 있었던 추억도 함께 생각난다. 그땐 그랬다.